안녕하십니까. 혁신과 리더십 두 번째 시간을 강의할 동국대학교 소프트교육원 박유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업가 정신 12개 차시 중 네 번째에 해당하는 혁신과 리더십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혁신과 리더십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투입과 산출의 시차 극복입니다. 혁신은 바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서 또는 미래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미래평가 또는 장기평가가 필요합니다. 단기평가는 혁신을 회피하는 문화를 형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기대값 게임입니다. 혁신은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 개의 시도 중에서 하나가 성공할 수 있고 그 하나의 성공이 다른 모든 실패의 손실보다 더 큰 성공, 더 큰 기대값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는 성공의 확률이 낮더라도 성공 시 보상이 큰 모험적인 도전을 하는 것이 혁신의 기대값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반복 게임입니다. 혁신은 한 번의 시도로 성공하기 어렵고 계속적인 시도를 통하여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배워나가면서 최종적으로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지원이 중요합니다. 혁신은 도전을 바탕으로 실현되며 도전은 실패를 포함합니다. 실제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기업가는 평균 2.8회의 창업 끝에 성공했습니다. 네 번째는 부분의 실패는 필수라는 것입니다. 실패는 혁신의 원동력으로 부분의 실패를 통하여 전체가 학습하고 성공의 방식을 찾아 나가는 복잡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실패를 제약시하면 도전이 저하되고 실패를 회피하는 관료주의는 조직의 정체를 가져와 결국 혁신이 실패합니다. 부분의 실패를 지원하면 전체의 도전이 확대되고 도전을 장려하는 기업가 정신은 조직 전체의 성공, 혁신의 성공을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모든 실패를 지원해야 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한 실패에 대해서는 지원하되 경계에 대한 실패는 모럴 해저드로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시장의 결합입니다. 혁신의 성공은 시장 효율이 필요하고 개방 혁신이 중요합니다. 조직이 커지게 되면 시장 효율은 높아지나 혁신 역량이 적어지게 되고 반면에 조직이 작아지면 혁신 역량은 커지나 시장 효율이 저하됩니다. 결국 혁신은 작은 조직에서 이루어지고 시장 효율은 큰 조직에서 강합니다. 따라서 작은 조직의 혁신성과 큰 조직의 시장 효율 결합이 필요합니다. 즉 와해적인 혁신은 외부에서, 점진적인 혁신은 내부에서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혁신의 리더십은 도전을 하고 도전에 따른 실패를 경험을 통해 학습을 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혁신의 본질적인 특성은 네 가지의 패러독스를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실패의 패러독스입니다. 실패의 패러독스는 부분이 실패할 때 전체가 성공할 수 있고 실패는 혁신의 원동력이 됩니다. 개별 기업의 성공 확률은 낮으나 국가 전체의 성공 기대값이 큰 경제가 바로 혁신 경제입니다. 개개의 프로젝트 성공 확률은 낮으나 기업 전체의 기대값이 큰 기업이 혁신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혁신이 개별 프로젝트로 평가 관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혁신은 부분이 아니라 전체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혁신은 상승이며 이기심의 성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시간의 패러독스입니다. 혁신은 현재와 미래의 갈등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장기평가와 혁신시장입니다. 오늘의 혁신 투자는 비용이지만 미래의 수익을 창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번 돈을 가지고 미래의 핵심 역량을 구축하기 위하여 혁신에 투자를 합니다. 이와 같이 유지관리와 혁신에 계속 순환하며 혁신이 계속 순환하며 기업은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혁신을 하면 단기 성과가 나빠지고 혁신을 추구하지 않으면 미래 성과가 나빠지는 것입니다. 혁신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장기 평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래의 평가 시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의 벤처 캐피탈이 미국을 벤처 산업의 메카로 만들었습니다. 벤처 캐피탈은 미완성의 혁신을 평가해 가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미래평가 시장이 존재하면 혁신이 활성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장기평가를 대체하는 미래 혁신 시장이 대기업 내부에서는 사내 벤처 캐피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규모의 패러독스입니다. 혁신은 작은 조직에서 일어나지만 시장 효율은 큰 조직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혁신과 시장은 한 조직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혁신가는 시장 효율이 없고 시장의 강자는 혁신이 취약합니다. 결국 혁신은 작은 조직에서 시장은 큰 조직에서 이루어지므로 대기업은 시장을 작은 기업은 혁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효율이 필요하고 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시장 플랫폼의 형성이 중요합니다. 시간과 공간과 인간을 분리하는 것이 오픈 이노베이션, 오픈 플랫폼, 그리고 사내 벤처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의 패러독스입니다. 혁신가와 대중은 소수와 다중이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가 상극입니다. 소수 혁신가가 혁신의 성과를 독점하는 순간 대중과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보상과 기업 문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혁신가와 대중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돈이 아니라 명예, 자아실현 등 다양한 가치에 기반을 둔 보상이 필요합니다. 대중에게는 돈을, 혁신가에게는 약간의 돈과 명예, 자아실현을 제공하는 보상체가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혁신의 밑바탕은 게리 하멜의 말대로 기업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4개의 패러독스를 제대로 이해할 때 기업가 정신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조직에서 혁신이 형식에 그치는 이유는 혁신이 본질적으로 갈등 구조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접근 때문일 것입니다. 혁신의 본질은 갈등이며 이를 극복하는 유일한 대안은 순환이라는 개념입니다. 부분과 전체, 현재와 미래, 시장 효율과 혁신, 기업가와 대중이 선순환을 할 때 성장과 분배가 순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순환 과정에서 이기심이 성화하게 됩니다. 선순환의 대안으로 실패의 패러독스를 극복하는 실패를 지원하는 학습 조직과 시간의 패러독스를 극복하는 장기평가와 혁신시장, 규모의 패러독스를 극복하는 사내 기업가와 개별 혁신,
그리고 문화의 패러독스를 극복하는 기업 문화와 생명기업을 제시합니다. 혁신의 딜레마로는 혁신은 위험하고 혁신 회피는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에 대한 포상은 많아도 적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혁신 주도자는 성공해도 실패해도 회사를 떠난다는 거고, 혁신 성공 기업은 보수적인 조직이 된다는 것입니다. 혁신 지원 임원은 부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지속적인 혁신은 언젠가는 실패한다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비전의 부재, 불명확한 자원 조달 방법, 리더의 폐쇄성, 단편적인 사고, 조직의 엄격함, 유연적 요소의 무시, 기존 업무와 혁신 업무의 공존, 기회보다 문제 위주의 회의 운영, 혁신과 유지관리의 평가의 불균형, 숫자 위주의 경영, 이런 요인들이 혁신을 저해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업의 밸류체인의 이동입니다. 생산에 이어 R&D, 마케팅까지 아웃소싱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차별화가 수익의 원천입니다. 창조성을 갖는 지식재산, 즉 IP가 가치를 갖는 시대가 왔습니다. 빅스마일 커버입니다. 기존 경쟁력의 원천은 지식기업에 기반한 가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4.0 시대에서는 창조기업, 즉 지재권, IP의 가치가 높아지고 브랜드의 가치가 높아지는 빅스마일 형태로 이동하였습니다. 새로운 경쟁의 원천은 지재권과 브랜드의 가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리더와 매니저를 비교해 봤습니다. 혁신 리더는 새로운 사항의 창조를 할 수 있고 혁신을 지향하며 현재보다는 내일에 포커스를 맞추고 도전의식, 사람을 중시하며 보다 정신적 그리고 리스크를 도전하며 효과를 중시하는 성격을 띠게 되겠습니다. 매니저는 효율을 강조하는 그거가 되겠죠. 상황을 최적화, 상황 유지, 지향, 현재의 포커스를 맞추고 불패의 관리, 체제와 기구를 중시하며 보다 기계적이며 리스크는 회피하고 효율을 중시하는 성격을 갖게 되겠습니다. 리더십과 관련된 수많은 책자들이 발행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 그 순간에 성공한 사람들은 본인이 성공한 케이스로 리더십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리더십이니 서번트 리더십이니 자신부터 배워나가라든지 경제적인 리더십, 포용의 리더십, 감성의 리더십, 여러가지 책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리더십은 방향과 크기를 갖는 벡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향은 전략 중심 리더십으로서 수행 업무를 중심으로 업무 추진, 성과에 관심을 갖는 비전, 미션, 전략이라 할 수 있겠고, 크기는 조직 중심의 리더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인간관계의 중심, 직업 만족도에 관심을 갖는 조직, 인사, 동기부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기부여입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전직 사장이자 CEO였던 콜린 바렛은 동기부여와 관련하여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이나 직위를 얻기 위해 일하지 마라. 나는 언제나 명분을 위해 일한다. 했습니다. 개인과 조직의 발전의 필수 조건은 동기부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고 따를 분명한 이유를 제시해야 되는 것이죠. 힘으로는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강압적이지 않은지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시간, 적절한 선택은 리더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조직의 갈등과 발전은 인간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정한 핵심 리더십은 이러한 인간의 욕망에 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창조적 리더의 기억과는 창조적 도전의 등복이 필요합니다. 창조적 리더는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확산시키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 발견을 위해서는 미래학이나 인문학에 대한 소양이 필요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융합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가치 확산을 위해서는 기업가 정신의 소양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리더는 다음과 같은 갈등 조정과 회의 능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리더는 충돌을 창의성으로 승화시키는 역량이 필요한 것이죠. 문제와 갈등을 즐기는 자세, 각 멤버는 다른 사람에게 존경심을 보여야 한다는 것, 모든 사람은 말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 적극적으로 경청을 하겠다는 약속, 반대할 권리와 도전할 의무가 있다는 것, 상반되는 견해는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여기는 것, 공격의 대상은 개인이 아니라 아이디어나 가정에 대한 것이 되어야 하겠고, 계산되어진 위기는 시도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실패는 인정해야 하고 훗날을 위해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성공은 그룹차 안에서 축하를 할 일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차식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